트럼프의 높아진 당선 가능성, 그 틈을 파고드는 묻지마 분석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일단은 어제 시장 상황을 보면 방산, 원전, 남북 경협주 다 날고 2차전지 약세 이렇게 뭐 대놓고 나오고 있죠. 2차전지는 대부분 하락 마감하며 희비가 이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의사까지 밝힌 상황이다. 여기도 폐지 의사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네요. 자,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후에 지지율이 상승하죠. 지금 70%까지 올라갔다. 폴리마켓이라는 곳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16%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 교체해도 쉽지 않겠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선거라는 게 4개월이 남았고 끝까지 가봐야 되고 이게 대형 이벤트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고 정치 경제 사회가 모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봐야 되는 것도 많고 마지막 일주일을 놓고도 휙휙 바뀌는 게 지지율이기 때문에 체크를 꾸준히 해야 되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 쪽은 이와 관련돼 갖고 유불리 해석하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일단 피격 이후에 최초 개장한 국가도 아마 대한민국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대한민국 증시에 많은 관심이 쏠렸던 거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방산주, 원전주, 기계, 건설, 가상화폐, 남북경협주 이런 애들이 오르면서 다른 종목들과는 엇갈림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가장 크게 오른 방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각국이 방위비를 반강제로 늘려야 되고 국내 방산 기업들, 우리나라 요즘에 잘 나가잖아요. 그럼 수출 물량을 더 확보할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계속 전쟁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원전은 트럼프의 수요 업종으로 꼽혀왔다. 사실 바이든 수요 업종으로 동일하게 꼽히는 업종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계건설은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유죠. 삽이잖아요. 삽. 토건 이런 거 좋아한다고 알려지니까요. 그리고 가상화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피습에도 이달 말에 비트코인 2024 연설을 가맹키로 하는 등 친가상자산 행보를 이어가면서 우리 트럼프 누님께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이제 살려줄 거야 우리를 다시 전부 우리를 구해줄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락 업종은 뭐예요? 친환경 사용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친환경 에너지나 2차전지가 약세를 보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트럼프 피격의 이 후폭풍이 얼마나 장기화될 수 있느냐거든요. 국내 주식시장의 반응과는 다르게 증권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장기간 이어지긴 좀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 때문인데요. 존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때 S&P 지수가 2.8% 내렸는데 하루 만에 낙폭을 회복했다고 해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총상을 입었을 때도 S&P 500 지수는 이튿날 반등. 심지어 이번엔 내리지도 않았어요. 이번엔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2011년 백악관을 향해 총격 사건이 있을 때는 코스피가 2%대 상승을 오히려 보이기도 했습니다. 큰 이런 거는 이제 이슈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트럼프에 대한 이슈가 이번 효과를 넘어 대세론으로 굳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확정 수순에 따른 채권 시장과 기타 움직임이 실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락하던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 수 있고요.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에 금리나 기대감은 좀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연준 의장 교체설 당연히 나올 겁니다. 왜? 바로 파월 바꿔버린다 그랬으니까. 나아가 경기 침체 가속화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무한전 물가 상승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와 국가 간에 10%의 관세를 매긴다고 더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관세를 붙여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들이 소비자 가격이 미국 소비자들이 늘어나니까 소비자들이 관세를 무니까 우리들이 지금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일정 구간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소비자 물가가 멈춥니다. 왜냐면 사지 못해요. 그러면 물가 둔화세가 이제 소비 둔화세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가격을 알아서 낮춥니다. 그때 가면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정 물가 상승이나 무한정 그런 침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경기는 순환주기에 따라서 일정 구간이 되면 멈추게 되고 생각보다 그게 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들고 저번에 이제 야간 라이브 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 대세론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우호적인 섹터 혹은 비우호적인 섹터에 대해서 없는 트럼프 충격. 그 뭔 얘기냐면은
트럼프 충격이 없는 곳들도 갑자기 이슈도 만들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강해요. 그냥 지금 시장은 두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그냥 전부 다 기사 쓰고 리포트 쓰고 그래가지고 그냥 시장에 충격이나 아니면 영향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이슈를 자기가 분석을 하고 발견을 했고 발굴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주도주의 이름을 내가 붙였어요 라는 것들이 예전에 있잖아요. 그거 제가 한 거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시장은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한두 명이 하고 그걸 받아쓰고 돌고 돌면은 갑자기 그게 기정사실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시장을 살펴보면은 의외로 차분하게 가려고 했었어요, 어제. 오히려 근데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다그치면서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게 시장을 끌고 간 게 아닌가 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IRA 폐지 공약 부분, 그리고 원전이 트럼프 관련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 그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IRA 한번 해볼까요?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살펴보면은 트럼프는 47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젠다 47을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뭐 했냐면 이를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자동차 연비 규제, 전기차 의무 판매 비중을 없애겠다고 밝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워딩 자체가 이거였다고요. 즉 바이든의 정책과 업적을 지워버리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 살펴보면은 IRA를 통해서 중국 배터리 회사가 보조금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겠다고 강조한 거예요. 이게 바꿔 얘기하면은 IRA를 폐기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미국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IRA를 통해 보조금을 받으려 하고 있다. 미국의 세금이 중국 회사에 지급되는 흐름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결국에는 IRA 보조금이 중국 회사에 유입되는 걸 원천 차단하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핏 보기에는 폐지처럼 나오긴 하는데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자동차 연비 규제나 전기차 의무 판매 비중을 없애겠다고 밝힌 거지 IRA를 없애겠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두 가지는. 그리고 IRA 이거 만들 때 혁혁한 공을 세운 브라이언 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놓고 정치 권력이 변해도 IRA 후퇴 없다고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고 진행 초기가 아닌 제법 진행이 되고 투자를 한창 하는 시점이다 지금. 특히 IRA 통해를 발생하는 지역의 일자리나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고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 경제적 낙수 효과가 엄청난데 이거 전면 재검토하거나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본인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것이다. 이게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금만 생각하고 법안에 대해서 취지 및 진행 정도만 확인해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표를 받아서 당선이 돼야 되는 입장에서 러스트벨트에 집중되어 있는 이 수의 강도 등을 고려하면 이거 함부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얼마 전에 전기차 보조금을 8개 주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뿌려버렸잖아요. 마지막 집행을 해버렸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예. 뭐 누군가 정신이 온전할 때 한다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지율 때문에 거기다가 해가지고 뭐 스텔란티스 공장에다가 1조 몇천억을 쓰게 하고 나머지 공장들을 이렇게 오토바이 공장을 전기 공장으로 바꿔버리고 그걸 다 그거 정부에서 해주는 거라니까요. 그 주에다가 왜 노동자들이 그걸 해갖고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다 이게 다 일자리하고 연관돼 있고 경제하고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테네시, 텍사스 공화당 색채가 강한 곳인데 여기서 트럼프가 포기한다고? 에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건주 캐스팅 보트인데 근데 여기가 지금 상황은 완전히 트럼프한테 트럼프의 이거 한 방으로 많이들 돌아섰다는 얘기는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확 올라가갖고 승기를 잡았다고 해갖고 IRA를 폐기하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표심이 중요합니다. 이 캐스팅 보트 지역에서 왜 캐스팅 보트예요? 언제 휙휙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민주당 밀어줬었거든요. 민주당 또 밀어주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전기차 관련 부분, 즉 IRA가 폐지, 무용지물이 될 경우에 좋아하는 건 누구예요? 노동자도 싫어해. 그 다음에 경제적 단체들도 싫어해요. 공화당도 싫어해. 공화당 의원님들도 싫어해요. 민주당도 싫어해요. 누가 좋아해?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따라서 출렁일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라 뭐 보도가 나오고 그러면 변동성은 커질만 할 수 있는데 IRA 자체가 폐지 후퇴가 쉽지 않을 건데 일부 뭐 정책 수정 정도는 만약에 진짜 되고 그럼 뭐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하고 비공개 회담에서 이것 때문에 또 이슈가 많이 됐어요. 뭐냐면은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조 바이든이 세운 전기차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비공개 회담입니다. 비공개 회담은 세를 과시하거나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동일 시계열로 나온 게 머스크와 전화 통화했잖아요. 트럼프 지인 가운데 테슬라 전기차 마니아가 많고 나도 사이버 트럭을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럼 뭐야 이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게 뭐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각자 역할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최근에 트럼프 공개 지지하면서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IRA 폐기가 쉽게 될 수 있냐? 그게 아닌 게 합의에 의한 것이에요. 대통령 임의로 야 폐기 이게 안 돼요. 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차지하고 전부 다 친트럼프로 오면 그건 뭐 가능할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더욱 강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지금 흑연도 중국산 쓰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중국 고립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잖아요. IRA는 미국에서 단순 보조금 법안으로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안보 법안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ESS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중국산 ESS가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에 2026년도까지 유엔을 시켜줬지만 왜 ESS까지 퇴출을 시켜버리려고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ESS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전력전상만 다 빼가고 테슬라 차에 들어와가지고 이 배터리망으로 들어왔고 몰래 들어왔고 모든 걸 다 빼가고 이게 다 안보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럼프는 중국을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싫어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도 트럼프가 되는 거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이든하고 오히려 그냥 바이든이 그렇게 트럼프한테 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진핑이 그냥 됐다 그러고선 이제 경합 지역에다가 곡물 주고 곡물 사주고 이런 일들이 괜히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법안을 통해서 지원되는 혜택이 조정 혹은 일부 후퇴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극단적으로 IRA 폐지라는 부분은 불가능할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가는데 다만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미세 조정이나 후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더 강력하게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감안을 좀 하셔야 되는 건데 긴 흐름으로 보면 그냥 시계열이 늦춰지는 정도다. 나는 그게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냥 보시면 되는 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자기에 맞춰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여기에 스트레스 받거나 매몰될 필요 없어요. 다만 폐지가 아닌데 폐지라고 그러는 건 좀 그렇긴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개인 의견을 잠깐 드릴게요. 이번에 피습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거는 트럼프의 열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긴 합니다. 이 외신 같은 데 봐도 너무 세요. 네.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다 보니까 우리가 선거권도 없고 근데 이제 영향은 직격탄을 맞잖아요.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지르고 보는 정보 이런 거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11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민주당 후보가 이제 바뀔 수도 있겠죠.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 바뀌는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돼요. 만일에 대선 이벤트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타임테이블을 잘 나눠갖고 시계열을 두고선 나는 트럼프에 걸었어 그러면 트럼프에 거는 그걸 11월 달까지만 대선 날까지만 대선 직전까지만 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막상 됐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직접 관련주들도 떨어집니다.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와요 그날은. 그래서 내가 트럼프를 바라보고 대선을 바라보는 건지 지금 상황이 아니면은 이 산업을 바라보는데 이 산업의 속도 조절도 조금 내가 버틸 만한 여유가 있는지 아니 버틸 만한 여유가 있으면 좀 나갔다 들어올 건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틈새 시장이 지금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도 이제 함께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도까지만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